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설날이네요. 설날 본 명절 바로 그날 오늘이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걷는 풍부와 함께 이렇게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3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 또 설을 이렇게 즐겁게 맞으라고 그러는 건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요. 오늘 좋음 보여주고 있고요. 날씨가 살짝 좀 쌀쌀하긴 한데 방금 나올 때 바람이 좀 찼습니다. 영하 3도보다는 체감 기온은 조금 더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참 걷기 좋은 날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걷는 풍부 오늘도 어김없이 명절에도 함께하는 언제나 이렇게 길을 걷는 새벽을 맞아 아침을 맞아 길 위에서 항상 방송을 시작하는 걷는 풍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기억이 되게 많죠.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의 기억보다는 어렸을 때 그냥 다만 이제 그 친척들 만나는 그 재미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었던가요? 희한하게 설이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휴일에 다들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었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는 다들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 영문을 잘 모르죠. 왜 설에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느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는 정말 일찍 나갔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한 7시? 8시가 되기 전에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큰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한복을 또 입기도 했고 딱 채비를 갖춘 다음에 아주 일찍 이제 출발을 했죠. 왜 이렇게 일찍 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차츰 이제 알게 됐죠. 설에는 뭔가 행사를 하는구나. 그렇지, 할머니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하는구나. 어떤 그리고 아침 일찍 또 밥을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밥도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하게 됐죠. 그때 밥상에 올라왔던 그 반찬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 보면은 어렸을 때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생각나는 반찬들이 다른 것보다도 신기하게 그게 생각나네요. 깍두기를 이제 할머니가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깍두기가 이게 별미예요. 집에서 보통 먹던 엄마표 깍두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되게 잘게 잘라서요. 되게 조그만 깍두기 혹시 아시나요? 깍두기가 진짜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깍두기는 다 그냥 매 한 가지 아닌가. 김치야 종류가 좀 있지만 일반 김치, 뭐 백김치, 동치미,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깍두기가 그냥 무로 그냥 무 잘라서 담그는 거 그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맛이야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르겠지, 만드는 사람들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천차만별이에요. 깍두기의 그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 진짜 깍두기의 형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깍두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설렁탕이나 이런 탕 종류의 음식하고 같이 먹을 때 설렁탕, 곰탕, 그때 깍두기는 큼직큼직 하잖아요. 그리고 좀 달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살면서 서울 깍두기라는 그런 이제 설렁탕 집이 있었어요. 설렁탕하고 곰탕을 파는. 그게 어디 있었냐면은 남포동 쪽에 있었어요. 남포동 쪽에. 피프 거리로 유명한, 이제 비프죠. 비프. 부산국제영화제 거리.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그땐 피프라고 있죠. 부산을 명문으로 포기할 때, 표기를 할 때 P를 썼어요. B가 아니고. 근데 요즘은 B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철자가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사실 B에 가깝겠죠. P보다는 푸산이 아니고 부산. 그래서 그때 거기서 먹던 그 깍두기도 참 최고였죠. 달달한 깍두기, 단맛이 나는 깍두기. 설렁탕 국물 이렇게 떠먹으면서 깍두기 한 점씩 이렇게 씹어 먹을 때 아마도 그때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깍두기는 이거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단맛이 나는 깍두기는 아니었습니다. 단맛은 아니지만 잘게 잘라가지고 마치 이건 양념 비슷한 느낌? 설 아침에 그렇네요. 떡국을 먹죠. 떡국이랑 갖가지 이제 반찬들, 그 중에서 깍두기. 그 다음에 유명했던 우리 반찬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유명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외에 그냥 햄 같은 것도 나오고, 햄도 정성스럽게 만든 거. 딱 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계란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계란 옷을 입힌 햄, 그거 아시죠? 약간 옛날식 소시지 굽는 방식,
원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갈비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돼지갈비 아니고 소갈비죠. LA 갈비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나물들, 그런 거. 하긴 생각해보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설보다는 약간 추석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탕수국이 나와서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추석에는 탕수국을 먹었거든요. 그게 지방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는 또 토랑국을 먹고 이런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탕수국이었고, 저는 거기에 들어간 곤약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랑말랑한 곤약, 씹는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진짜 곤약을 참 좋아했죠. 그 안에 두부도 들어가고 오징어 들어가고 소고기 들어가고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재료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국이 만들어지는데 국 안에 건더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모들이, 작은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음식들, 반찬들을 이렇게 상위에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 그때마다 항상 탕수국 양이 모자랐어요. 다들 그랬었죠. 큰 어머니도 그렇고 작은 어머니들도 그렇고, 모자라면 얘기해라, 모자라면 더 줄게, 많이 먹어라.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국물을 주는데, 국을 그때 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남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랬겠죠. 근데 항상 국이 모자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때는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정량이라서 그냥 이것만 먹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들한테 뭐 더 달라고 하기가 싫었던지, 약간 아쉽게 거기까지 먹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먹을 때 우리 엄마가 딱 정량을 좀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달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먹는 편이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밥을 더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겨 있지 않았던 거죠. 저한테 있었는데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정량만 먹던 그런 그때의 이미지. 하여튼간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이나 추석 때는 아침에 이렇게 밥을 일찍 먹고 다 이제 가족들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촌 형이나 사촌 누나도 있지만 사촌 동생들이 많아요. 사촌 동생들은 또 전부 남자들, 남자 아이들이었죠. 좀 개구진 친구들. 다 그 친구들마다 성향이 있어요. 애들 하나하나마다 성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 또 뭔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정적인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그때 진짜 생각나네요. 주로 설이나 추석 때는 아버지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뭐 우리 아버지 다 바둑을 두곤 했거든요. 술 한잔 하면서 바둑 두고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와 비슷한 놀이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오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목을 많이 했죠.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아침에 다 가는 오목 두면서 막 음료수, 뭐 식혜 같은 거. 그때 부산에서는 그걸 또 잔술이라고 했습니다. 잔술. 잔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막 간식 같은 거 먹으면서 오목을 두던 그 시절. 오목도 재밌는 게 좀 실력차가 났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진짜 그것도 어떤 한판 승부라서, 승부의 세계라서 막 서로 이기려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오목을 두면 오목 규칙만 아는 거예요, 이 친구는. 총 5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로 비어있는 4줄을 만들면 되고, 그게 4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사이드가 비어있는 3줄로 공략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드업을 해야 되잖아요, 오목이란 게. 근데 빌드업이 안 되던 우리 또 사촌 동생들, 워낙에 이제 오목놀이는 잘 안 하니까 밖에서 뛰어놀고 이러니까, 반면에 그런 게 잘 되던 또 사촌 동생들,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리고 간혹 한 번씩은 그때 그 당시 추억, 80년대의 추억.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추석 명절은 80년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엄청 잘 나가던 시절, 막 경제적으로나 약간 사회적으로나 뭐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한참 뭔가 잘 풀리던 시절. 물론 그때보다 사실은 지금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할까요? 뭔가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던 시절이었다고나 할까요? 80년대는 특히 80년대 후반이죠. 물론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 또 거기서 비롯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뭔가 사람들 간에 약간의 이제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 서로 간에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당시가 바로 그겁니다. 이웃들끼리도 서로 알고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은 서로 이웃들이 애들을 맡아주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심지어는 서로 야유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는 또 오죽했겠어요. 같은 친척들끼리 잘 지내고 있죠. 80년대, 한 90년대 초반까지 그때가 그런 게 참 잘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정말로 이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동반자였죠. 뭡니까? 전자오락실. 진짜 삶의 동반자였어요, 저한테 있어서. 그때 그 8비트 게임들, 와, 단순한 게임들, 지금 생각해보면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고전 게임 영상들이 올라와요. 근데 고전 게임도 고전 게임 나름입니다. 진짜 단순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컨셉 자체가 진짜 게임성이 좋게 어마어마하게 만든 게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그것을 구현할 기술이 부족할 뿐이지, 지금과 같은 환경, 21세기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게임성 면에서, 그 게임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뭡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그 대상을 위해, 그 대상이 말이죠,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을 통한 그 모든 것들, 몰입하게 만드는 것, 이 게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진짜 현실의 추격판이고 아주 현실을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긴 네모난 이런 픽셀에, 픽셀로 이루어진 이 캐릭터에 내가 내 감정이입을 해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보스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순화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 자체의 어떤 스토리, 배경, 그런 조작감, 그런 움직임들, 특이한 그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게임이다 이거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게임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기까지의 단계, 그게 컨셉인데 어떻게 인식을 시켜주느냐, 그게 과거의 80년대 게임들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코나미 같은 회사, 세가 같은 회사, 전자오락실 그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 면면들을 보면은 그 게임 개발 회사들마다 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특징적인 조작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나미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타이토 뭐 이런 회사도 있죠. 물론 SNK 유명한 회사 맞습니다. 그런 굿즈의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죠. 특히 일본 회사들이 물론 많긴 있지만요, 중간중간 한국에서도 그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요. 한 90년대 넘어오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무궁무진한 게임성을 지닌, 그러니까 게임성 아니면은 내세울 게 없는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픽이 좋고 아무리 막 진짜 실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자체의 재미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게이머들,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 이거 볼래? 안 하고도 못 배기겠지, 이런 거 완전히 몰입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게임성입니다. 물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엄청나죠. 8, 90년대 게임하고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가 등장한 거긴 하지만, 고전에
우리가 오락실에서 즐기던 그 아케이드 게임들, 그 고전 게임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그리고 명절날 사촌 동생들이랑 그 게임을 하러 나갔던 그 기억들. 동네 오락실 하는 거, 동네 오락실에 명절에도 문을 엽니다. 왜냐, 이렇게 목돈을 준비하고 게임장을 그 게임장은 당연히 동네 오락실이고요. 거기서 당시에는 그 게임 이용료도 100원도 아니었죠. 50원이었죠. 딱 이제 오락실 가면은 동전 교환 장소가 있어요. 저희 가면 당시만 해도 기계로도 안 했어요. 기계로 바뀐 것도 또 좀 지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1000원 지폐를 쭉 밀어 넣으면은 거기서 동전이 무수히 떨어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아마도 거기 사장님이겠죠. 오락실 운영자한테 가가지고 1000원짜리 돈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있나, 동전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 딱딱 넣어놓으면 동전 10개씩 또는 20개씩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그 동전 케이스를 집어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또 그 오락실 사장님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계속 동전을 주입하게 되니까. 그때 했던 여러 가지 게임들, 진짜 각종 게임들이 많았는데, 그때 또 그 사촌 동생들하고 했던 것 중에 2인용 게임들, 같이 이제 플레이어가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간에 협동 공격을 하던 그 시절 그 게임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4인용 게임이 떠오르네요. 4인용, 바로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 닌자 터틀스.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먼저 나왔고,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또 게임이 나왔죠. 거기 이제 플레이어들이 다 그런 예술가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이름을 딴 그런 이제 거북이들, 닌자 거북이, 닌자 터틀스가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그렇죠. 미켈란젤로, 그다음 라파엘, 그다음 도나텔로. 그중에 도나텔로는 또 기계 다루는데 익숙하죠. 천재입니다. 기계를 잘 다루기로 유명한 도나텔로. 동을 가지고 나오죠. 미켈란젤로 쌍절곤을 쓰고, 레오나르도는 쌍칼을 쓰죠. 라파엘은 또 유명했죠. 라파엘의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삼지창을 썼습니다. 그랬던 그 시절. 같은 동생 3명하고 같이 하면은 그 게임을 넷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었던 그 시절. 참 재밌었죠 진짜. 그러니까 뭔가 설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예상이 됐고, 언제나 가도 이제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는 우리 친척들, 그 사촌 동생들이 많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 이제 아침이 이렇게 밝아왔는데요.
오늘 진짜 전통의 설날이니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끼리 또 즐거운 그런 하루를 충분히 이제 보내시기 바라면서 그냥 설이 하루 지난 내일 또다시 아침 일찍 여러분 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동풍부였습니다. 바이.